자, 866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2a 플러스 5b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 플러스 2bx죠. 그리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답니다. 이때 정수 ab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 이 연립부등식을 보면 바로 x가 해이기 때문에 x가 지금 몇 차죠? 1차입니다. 1차. 맞나요? 자, 그리고 x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만 있죠. 이해됩니까? 이 좌측이나 우측에는 x가 없죠.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떤 꼴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꼴이겠죠. 여기가 5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x, 여기가 7 이런 형태입니다. x가 요 가운데만 있죠. 좌측이나 우측에는 그죠? x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뭐 어떻게 하죠? 2로 나누어 주죠. 그러면 2분의 5가 되고 여기가 2분의 7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원칙은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서 공통을 찾아줘야 되지만 그죠? x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x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x 개수가 뭐가 되죠? a 플러스 2b가 x의 개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양변을 a 플러스 2b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a 플러스 2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즉 여기에서 만약에 5보다 크고 여기가 마이너스 2x고 여기가 7이라면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면서 부동호 방향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x의 개수 a 플러스 2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 얘가 0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죠? 0이라면 이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a 플러스 2b가 양수일 때 한번 풀어줘야 되고 맞나요? 두 번째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플러스 2b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양수면 어때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b분의 2a 플러스 5b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2b로 나누었으니까 x만 남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해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고 4가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식이 하나 나오고 식이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요걸 적기가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요 놈을 여러분들 보기 좋게 왼쪽에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속력은 시간분의 글이 이런 형태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크로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크로스. 즉 4가 1분의 4로 보고 크로스 하면 어떻게 되나요? 4a 플러스 어떻게 되죠? 8b는 여기는 2a 플러스 5b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정리해주면 2a가 이항하면 2a가 되고 그죠? 5a가 이항하면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1 하면 1분의 5라고 하면 크로스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5를 곱해보면 5a 플러스 10b 10b는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이항하면 4a 플러스 9b가 되고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 두 개를 뭐합니까?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a를 없애도 되고 b를 소거해도 되겠지만 자, a를 소거해볼까요? 그럼 2배 합시다. 이쪽을 2배 한 걸 여기 적을게요. 4a 2배 하면 6b는 얼마? 2배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을 풀어보면 빼보면 되겠죠. 빼보면 3b가 되고
여기는 빼보면 플러스가 되어서 9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3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B가 3이다. 그럼 여기서 계산할까요? B가 3이라면 2A 플러스 B에 3을 넣으면 9가 되죠. 자, 9는 마이너스 5가 되고 2A는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죠. A 플러스 2B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A가 마이너스 7이고 B는 3이면 플러스 6이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큽니까? 크지 않죠.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1번 즉 A 플러스 2B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적은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립하지 않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성립을 하겠죠. 이번에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음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 걸 먼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A 음수니까 그죠? A 플러스 2B 분의 얘를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B 분의 2A 플러스 5B 마이너스 5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되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칠 때는 또 굳이 적을 필요 있나요? 적을 필요 없죠. 왜? 그냥 얘가 뭐가 되고 4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다 적어봤습니다. 자, 크로스합니다. 4A 플러스 8B네요. 여기는 1분의 4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항하면 3A. 이항하면 7B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분의 5로 보고 곱해버리면 5A 더하기 10B가 되겠죠. 10B는 2A 더하기 5B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이항하면 2A 이항하면 3A가 되고 5B가 이항하면 플러스 5B가 되겠네요. 5B를 빼야 되니까 그죠? 플러스 5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그냥 마이너스 5로 남겠네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보니까 3A, 3A가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하자? 빼봅시다. 3A, 3A 없어지고 7B에서 5B를 빼면 2B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B가 2면 여기 대입할까요? B가 2 대입하면 3A 플러스 10이 되죠. 10. 1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얘도 요 조건을 만족하는가 봐야 되겠죠. 그죠?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고 B를 2배 하면 플러스 4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0보다 작다가 성립하죠. 그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고 정수 AB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에서 2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풀이가 많죠, 그죠?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 플러스 2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분류해서 푸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분류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에 나온다? 확률과 통계에도 또 나와요. 확률과 통계에도 또 나오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습관을 고등학생들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867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고 가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대값도 벗겨줘야 되고 가우스도 벗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아주 여기가 복잡하지만 선생님이 우리가 절대값
절대값 fx 어떤 식이 있을 때 얘가 2보다 작다면 맞죠? 얘는 어떻게 적나요? 사이 범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나요? 사이 범위로 바로 적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가우스 4분의 x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 또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얘가 2보다 작고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우스만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4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정수 x니까 그죠? 마이너스 4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하면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가우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4를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우스는 항상 정수죠, 정수. 가우스 값은 항상 정수죠. 따라서 가우스 4x-1은 바로 정수 얼마가 됩니까? 3과 4와 5가 되겠죠. 3과 4와 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우스에 여기 4분의 x가 있고 4분의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 정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도 됩니다. 알겠나요? 가우스는 왜냐하면 정수값이기 때문에 정수값이 있는 가우스는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3 플러스 1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가 사실 3.3이죠. 맞죠? 3.3은 가우스 값이 얼마예요? 3.3은 여러분들 가우스 기억납니까? 3이고 여기가 4면 3부터 시작해서 4가 안 되는 것까지 3.9까지의 가우스 값은 바로 자기 왼쪽 즉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값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3입니다. 그런데 얘를 2.3에다가 이 플러스 있는 정수인데 끄집어내면 1이죠. 그죠? 그럼 가우스 2.3은 얼마예요? 가우스 여기에 2면 2.3은 여기겠죠. 바로 2가 되니까 2 플러스 1을 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요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가우스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하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4, 5, 6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우스 요 4분의 x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가우스 4분의 x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값이 4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가우스 어떤 값이 4가 된다는 말은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가 안 되는 숫자까지는 다 가우스 값이 4가 되죠. 따라서 4분의 x는 누구부터? 4부터 시작하고 5는 되지 않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4가 되겠죠. 즉 버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 4배를 하면 여기는 16이 되고 여기는 x고 여기는 얼마? 2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16 이상 20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가우스 4분의 x가 얼마일 때입니까? 5일 때겠죠. 자, 얘는 4도 되고 또는 5도 되고 또는 6이 바로 또는입니다. 여기서 5화예요. 5화. 3 또는 4 또는 5죠. 그죠? 5화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가우스 값이 5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5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죠? 6은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양변을 내려면 20부터 시작해서 24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죠? 또 5하죠. 왜? 6이 있으니까. 그럼 4분의 x의 가우스 값이 얼마 될 때? 6이 될 때는 얼마부터? 6부터 시작해서 6.9까지죠. 7은 되지 않죠. 따라서 4배하면 2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다? 28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개념에 5하니까
20이 빠졌죠? 20이 들어갔네요. 24가 빠졌죠? 24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x의 범위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16 이상 누구 28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묻는 것은 정수 x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둘 다 이 꼴이 한쪽만 있죠.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1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납니까? 둘 다 이 꼴이 여기 이 꼴이 있다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 이 꼴이 없다면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많이 했죠. 그죠? 꼭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이 가우스는 항상 값이 뭐다? 정수다 하는 거. x보다 크지 않은 정수, 즉 수직선으로 본다면 바로 버림이기 때문에 자기 왼쪽에 있는 값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68번입니다. 자, 부정식인데요, 그죠? 부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많이 복잡하지만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절대값이 있죠.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자, 요 안에 절대값을 보시면 일단 절대값 x 플러스 3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얘가 루트의 제곱이죠. 루트의 제곱이 나면 뭐로? x 마이너스 2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루트 제곱이 나면 x-2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 x-2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뭡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전체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속에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맞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대값은 뭡니까? 절대값은 항상 양수죠. 얘도 어때요? 항상 양수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뭡니까?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을 풀어버리면 항상 참이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는 항상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얘는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트루기 때문에 그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만족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안 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를 적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식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만 풀면 되겠어요? 바로 절대값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2가 바로 뭐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한 가지만 풀어주면 되겠죠.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 숨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식을 보고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내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전체의 절대값이죠. 이 전체의 절대값이 오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 절대값들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 왼쪽 부분은 항상 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부분만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로 하면 얼마죠? x는 마이너스 3. 예제로 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 자, 기억나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범위에서 한 부분, 두 부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볼까요? 음수, 마이너스 4,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갈로 쳐줘야 되죠. 얘도 마이너스 나오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지만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이항합니다. 2x고 분호 방향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죠. 근데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또 여기에서 부호를 잘못 적었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뭡니까? x-2죠. 그래서 얘가 x-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x-2죠. 지금. 그죠? 여기가 x-입니다. 여기 x-2니까 여기가 선생님 플러스 2로 적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요게 제로 되는 경우와 요게 제로 되는 경우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보다 적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음수가 둘 다 마이너스로 달고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를 이해하면 2x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죠.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면 마이너스 1이죠. 5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존 범위는 뭡니까? x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죠. 볼까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적은 범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죠. 이 부분은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과 2니까 마이너스 3과 2니까 0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0을 대입하면 양수, 0을 대입하면 음수니까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맞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x 빼기 x니까 어떻게 0으로 적지 말고 0x를 꼭 적으라 했죠. 그죠? 부등식 방정식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과 플러스 2죠.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5네요. 근데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제로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 자체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 이 작거나 같다는 작아도 만족하는 거고 같아도 만족하는 거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0은 0보다 작지는 않지만 0은 0하고 같죠. 그래서 이 작거나 같다는 말은 작아도 되는 말, 같아도 되는 말.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x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 x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모든 실수는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실수란 말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와 얘의 공통을 찾아요. 얘와 얘의 엔드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 두 번째 답은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는 이것을 성립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가 2보다 클 땐 둘 다 양수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3, x 빼기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더하면 2x가 되고 그죠? 여기가 1이 되는 게 2랑 하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되겠나요? 자,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보세요. x가 여기 2가 있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통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는 x는 2 하나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분류를 했으니까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해가 없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다 만족시키고 요 두 개를 만족시켜 주는 게 답이겠네요. 여기는 2가 빠졌는데 여기는 2가 들어갔죠.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바로 x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A, B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2의 합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절대값만 여러분 해결해내면 그죠? 우리가 기존에 풀어봤던 이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86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요 3차 방정식이 세근이 음수가 돼요.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음수가 된다고 했어요. 음수. 음수란 말은 자체가 실근이고 그죠? 맞죠? 음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양근, 음근 문제는 2차에서만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3차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봅니다. 항상 3차와 4차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시켜봐야 돼요. 자, 다 더하면 뭐예요? 다 더하면 0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도 1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 1, 2와 K의 약수 1하고 K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1이나 K나 2분의 1이나 2분의 K의 플라마르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2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2, 3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니까 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얘가 근이잖아요. 얘는 근이니까 그죠? X 여기가 플러스 1로 들어가면 되겠나요? 맞죠? 얘가 근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2차니까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세 근이 모두 음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근이 하나 음수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세 근이 음수라 했으니까 여기서 두 근이 뭐가 됩니까? 두 근이 모두 뭐가 음근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2차에서 양근, 음근을 풀어봤잖아요. 그죠?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곱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곱이 양수면 우리는 반드시 뭐 체크? 판별식 체크해 줘야 되겠죠. 짝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근을 했지 서로 다른 세근이라 하지 않았죠. 그 말은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겠네요. 따라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K가 문자가 있어도 이런 3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항상 인수분해 되는 꼴이 나올 때는 항상 인수분해를 시켜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음수가 맞네요. 항상 틀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곱은 2분의 k가 되겠네요. 2분의 k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어떻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2가 아니죠. 2를 곱해봤자 0이죠.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 갑니다. 자, b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 A가 2, C가 K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8K죠. 마이너스 8K 이항합니다. 부동 방향 9가 되고 K는 얼마? 8분의 9가 되겠네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은근 양근은 이걸 분류를 했지만 얘는 바로 뭡니까? 엔더 개념이죠. 모두 다 만족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항상 틀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K는 0보다 큰데 K는 8분의 9보다 작기 때문에 정답은 K는 0보다는 크고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요 2차 식이 두 근이 모두 음근이죠. 그죠? 따라서 합곱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70번입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하여 실수 ABC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은 실계수 방정식입니다.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건이 두 개가 있어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오면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오면 얘가 3일 수도 있겠죠. 그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근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큽니다. 음의 근이 음근이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가 되겠죠. 음근이 양근의 절대값이 뭡니까? 크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요 절대값이 요 절대값보다 양근보다 크다 그랬죠. 이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음의 근이 크니까 이것도 양근, 음근 문제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근의 합은 항상 음수가 나오겠죠. 두 근의 합은 항상 음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곱은 항상 음수가 나오겠죠. 합과 곱이 항상 음수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그리고 두 군의 곱이 음수면 세 번째 판별식 D는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체크할 필요 없죠. 왜? 곱이 음수면 체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곱이 음수면 항상 D는 뭡니까? 0보다 크다 그랬죠. 맞나요? 항상 0보다 크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얘가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죠.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까. 맞죠? 흑은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근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 나온다는 말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은 B가 음수이면 C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개수와 연관되는 게 바로 합하고 곱이잖아요. 그러면 합을 먼저 보세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얘가 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B가 음수라고 했죠. B가 음수면 이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A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입니다. 근데 A를 묻는 게 아니고 C를 묻잖아요. 그럼 곱도 가볼까요? 곱은 A분의 C가 되죠. 곱은 A분의 C. A분의 C가 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A가 음수를 찾았죠. 그럼 얘가 음수가 되려면 C는 뭐가 돼야 됩니까? C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란 말은 여러분들 뭐죠? 요 개수들 맞습니까? 요 개수.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개수의 합이죠. 개수들의 합. 개수들의 합이죠. 여러분들 개수들의 합이라 하면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꼭 기억하라 했는데
얘를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그 두 거는 요 2차식을 fx를 2차 함수로 보고 요 0은 뭡니까? gx 0으로 봐서 x축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그는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바로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수들의 합은 다른 말로 F1이죠. F1. F1의 의미는 뭐? F1. 1을 넣으면 개수들이 합이잖아요. 그죠? F1이란 말은 X가 1일 때, Y 값이죠. Y 값. 되겠나요?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모르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분명히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는 여기 있고 양수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쪽이 더 넓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A가 양수면 최고차가 양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 되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 되고 최고차가 음수면 얘가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F1이에요. 그럼 1은 X축 위에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1이 여기 있을 때 최고차가 양수면 함수값은 음수고 1이 여기 있으면 양수가 되고 만약에 요 절편 X절편이 1일 수도 있겠죠. X절편이 1이 돼버리면 얘 값은 함수값이 제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일 때는 1이 여기 있으면 양수가 되고 1이 여기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함수값이 1이 여기면 마찬가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따라서 야는 항상 양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1. 그러면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뭐 최고차 계수 1이라고 한다면 이 fx는 그죠? 이 fx는 어떻게 되면 최고차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절편이 1과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도 그는 마이너스 2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을 넣으면 음수가 나 F1이 뭐가 됩니까? F1을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얘는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조건이 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87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A는 뭐가 아니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최고차 계수 A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 A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근데 이놈의 한 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거는 1과 2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저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분리 문제. 근의 분리 문제. 자, 그러면 얘가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잠시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쪽을 fx 2차 함수로 보고 얘는 dx로 보면 뭡니까? 바로 x축이 되겠죠. 저 절편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니까 A가 양일 때와 A가 음일 때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를 풀어줘야 된다? 두 가지를 풀어줘야 된다. 저 A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A 양수는 아래로 볼록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한 거는 어디 있다고요? 한 거는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거는 1과 2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함탄대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함수값을 따져봅시다. 함수값을 따질 때는 F-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되나요? 자, F-1 이게 다 경계니까 그죠? F-1은 음수가 되죠. 다시 F1은 어떻게 됩니까? F1도 음수가 돼야 되고 자 F2는 어떻게 돼야 되나? F2는 양수가 돼야 되죠. 요걸 다 만족해야 되죠. 근데 함수값이 음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판단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a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4a.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마이너가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2니까 2배 해주면 2a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양수입니다. 그럼 6a가 되네요.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a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4입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2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5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는 F1입니다. 이런 개수들의 합이죠. A가 되고 요 개수, 요 전체 개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얘가 0보다 작다 했죠. 근데 AA가 없어지면서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항상 트루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자, 2를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돼서 4A가 되고 4A가 되고 자, 여기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A 여기도 마이너스 2배 하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가 양수죠. 그럼 앞에 부분은 2A가 되고 2와 마이너스 4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항하면 2가 되고 결론적으로 A는 얼마?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A가 1보다 크다, A가 2분의 5보다 작다, A가 1보다 크다, 이건 항상 틀으니까 요 세 개만 합치면 되겠네요. 요거의 공통이니까 바로 A는 1보다 크고 얼마?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요게 바로 A가 양수일 때의 바로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A가 양수니까 요것도 A가 양수 맞죠? 그죠? 사실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또 뭡니까? 공통을 찾아야 되는데 A가 양수 범위가 다 맞죠. 그래서 일단 1번 답은 이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 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요 사이에 있고 요 사이에 있으면서 위로 이렇게 볼록이 되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죠. 됐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는 음수, 마이너스는 양수, 1도 함수값 양수, 2도 함수값 음수를 체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 2차 함수를 보시면 요거 보세요.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있죠. fx가 보세요.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죠. 여러분들 y절편 어디 있죠? x축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y축이 여기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y절편인데 여기 y절편은 a가 음수면 항상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는 뭐냐 y절편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라는 y절편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얘는 보세요. 얘는 y축을 이렇게 잡아보면 y축을 잡아보면 여기가 바로 뭡니까? y절편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절대로 y절편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수 A 값의 범위는 바로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